자, 똑똑해지는 방송 채널 제네시스 박입니다. 등록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등록임대주택을 전수조사했더니 의무 위반 결과가 무려 3,692건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저렇게 위반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속 조치는 무엇인지, 그런 내용들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고요. 본 내용은 금일은 국토교통부 자료를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국세청에서 나온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쭉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아마 내일 2월 2일 화요일 날 국세청에서 아마 뭔가 또 하나 나올 것 같아요. 증여 과정에 대해서 이제 전체를 조사하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좀 아마 추가될 것 같은데 그건 이제 별도 영상으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자료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록임대사업자 전수대상 의무 위반 합동점검 실시를 했더니 3,692건이 위반 확정이 됐고 앞으로도 점검 강화를 통해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라는 제목을 들었네요. 이 두 줄에 특히 이제 보고서는 여러분들 회사 다니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첫 페이지에서 승부를 내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첫 페이지 중에서 맨 위에는 이 두 줄,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줄이 이제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다. 자, 그럼 이제 그 밑에 핵심 내용을 한번 또 계속해서 요약된 걸 보면은 금회 적발된 위반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그리고 등록 말소를 할 예정이다. 경우에 따라서.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가지고 과세당국 통보를 해가지고 엄중 조치를 하겠다.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진짜 이거 걸리면은, 이 위반하면은요, 거의 그냥, 세제 혜택 날라가고, 과태료 나오고, 그냥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1년도 올해도 의무 위반 합동점검 추진을 하고 등록임대사업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자, 국토교통부는 추진 결과를 발표하였다. 합동점검인데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9, 10, 11, 12 이제 4개월 한 거죠. 이 4개월 동안 한 추진 결과를 발표한 건데 자, 임대등록제는 이렇게 배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죠?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서 94년 도입된 제도로 사업자가 자발적 선택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임대등록 활성화 17년 12월 이렇게 했고요. 등록임대주택을 확보해 왔는데 본인들이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에 대한 내용만 하고 중간에 제도 폐지한 건 안 써놨네요. 자, 어쨌든 사업자 공적 의무 준수 여부는 지자체 단위로 관리를 점검해 왔다. 지자체 단위로 관리를 점검해 왔는데 요걸 이제 다 통합해가지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다 한 거죠. 자, 이에 현 정부에서는 등록임대 관리 강화 등을 마련해서 관리 기반을 강화한 후 2020년 역대 정부 최초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추진했다. 자, 이해되시죠? 지금까지는 지자체별로 좀 따로따로 했던 것들을 2020년 들어서 역대 정부 최초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추진했다는 거예요.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작년 했던 합동점검 결과를 봤더니 핵심이 뭐냐면은 이렇게 딱 색깔이 이렇게 들어갔죠. 색깔이 들어갔죠. 자, 의무 위반 건수가 총 3,692건을 적발했다. 3,692건. 자, 지역별로는 당연히 등록임대주택 과반수, 즉 66.8%가 위치한 수도권이 가장 많았겠죠. 이게 등록임대주택에서 66.8%는 수도권에 있는데 이번에 3,692건 걸린 걸 봤더니 역시 그거와 비슷한 어떻게 보면 약간 더 작은 51.9%가 수도권이고 나머지가 이제 지방이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주택 유형별로 보니까 아파트가 38.4%. 당연히 아파트가 많겠죠. 왜? 등록한 건수가 유형이 이게 제일 많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세대 빌라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 다가구 그리고 오피스텔 이렇게 나옵니다. 지역별 주택 유형별 의무 위반 현황 같은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중요한 말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이번 점검을 통해서 적발된 위반자는 지자체 행정처분. 자, 행정처분이라는 거는 과태료,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등록 말소가 됩니다. 과태료 또는 등록 말소가 되고, 필요시 과세당국, 국세청과 지자체 세무부서에 통보를 해가지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주요 의무사항을 보시면 주요입니다. 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적 의무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한다는 거예요. 임대 의무기간 준수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기면은 과태료 3천만 원 나오고요. 3천만 원 이하로 나오고요. 맥스 3천이란 만 원이란 거죠. 한 채당입니다. 한 채당.
그리고 등록 말소, 지자체장 직권으로 말소도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세제 혜택, 환수 혜택 다시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다 그냥 탈탈 털리는 거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임대료 증액 제한 5% 있잖아요. 5%. 자, 요거 지키셔야 되는데 이거 안 지키면은 3천만 원 이하 역시 과태료 나오고 한 채당 직권으로 말소도 가능하고 이것도 혜택 환수.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적 의무 사항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의무기간 준수하고 임대료 증액 제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임대차 계약 신고 요거 어기면은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나오고 이것 역시 말소 가능하고 혜택은 미환수. 예, 요거는 좀 뭐 그래 이번에 실수할 수 있지. 혜택은 놔줄게. 다만 과태료는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의외로 이거 신고 여기서 많이 이슈가 나와요. 자, 그래서 사업자분들은 당연히 이 공적 의무사항이 뭔지를 제대로 알고 잘 지키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에 따른 혜택을 주잖아요. 그래서 혜택을 주기 때문에 당연히 지키셔야 됩니다. 권리와 의무는 항상 같이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이번에 결과 나오고 나서 일부 몇몇 언론들에서 이제 좀 약간 좀 자극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쓰신 것 같은데, 뭐 혜택은 다 가져가고, 뭐 의무사항은 다 위반 이렇게 적어놨던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 못 가져가요. 의무사항 위반하면. 의무사항 위반하면 몇몇 가지들은 이게 혜택 미환수가 있지만, 거기에 따른 과태료가 있고, 나머지 것들은 과태료도 내고 혜택도 돌려내야 돼요. 토해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너무 약간 자극적인 제목은 좀 우리가 가려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보도자료 원문을 먼저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등록임대주택의 제공 주요 세제 혜택은 뭐냐? 여기 이제 세제 혜택 환수에 나오는 이 세제 혜택이 바로 요건데, 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지금 이 표를 굉장히 잘 보셔야 되는데, 왜 이 표를 잘 보셔야 되냐면, 지금 이 자료는 아까도 보신 것처럼 어디에서 나왔어요? 국토교통부에 나왔잖아요. 국토교통부에서. 근데 우리가 받고 싶은 세제 혜택은 취득세, 재산세 감면 혜택도 있지만 대부분은 종부세 그리고 양도세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종부세하고 양도세는 국토교통부에서 관할하는 게 아니라 국세청에서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국토교통부에서는 이 세제 혜택 관련해가지고 양도세, 소득세 이런 국세 관련된 거 여기 세무서라고 써있잖아요. 여기 세무서라고 여기 써있죠? 세무서라고 써있잖아요. 자, 이거를 여기에 대해서 과연 잘 알까요? 모를까요? 모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봅시다. 주요 세제 혜택 내용. 자, 양도세. 여기 보시면은 양도세 중과 배제 이렇게 해놓고 장기 길게 8년짜리 하라는 거죠. 지금은 10년이고. 자,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적용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겠다. 기본세율 10%, 20% 중과가 되는데 이거 빼주겠다. 장기로 등록하면. 자, 이것만 놓고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래, 나는 한 2년 전에 8년짜리 장기 했으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천만의 말씀이죠. 천만의 말씀이죠. 자, 보여드릴게요 이제. 자, 요렇게 국토교통부에서 3천 몇 건을 위반을 한 거를 이제 국세청에다가 이제 통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세청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화답을 하는 거죠. 자, 이 자료가 지금 1월 29일자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세청이 화답을 합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1월 30일, 1월 30일 바로 이틀 있다 나오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3,692건에 대해서 이제 세무 검증을 실시하겠다. 아니 뭐 이렇게 가는 건 방향은 맞아요. 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죠. 요거 여기 보시죠. 자, 세목별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여기 보시면 양도소득세 있죠?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에 3에 있는 거. 자, 요건 보세요. 임대요건 8년 또는 10년 이상 해야 된다. 2018년 3월 31일 이전은 5년 이상이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기준시가 6억이야. 수도권 외에는 3억이야.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5%. 자, 요 내용하고 지금 여기 내용하고 똑같은 건데 자, 보세요. 어떻게 돼 있어요? 완전히 다르죠? 국토교통부 자료만 보면은 나 8년으로 했으니까 장기로 했으니까 양도세 중과 배제 되겠네 이렇게 착각하게 딱 좋게 돼 있잖아요. 국세청 자료 보세요. 절대 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2016년부터 세금 강의하면서 특히 2018년, 2017년, 특히 2018년, 19년 넘어가면서 이거 진짜 많이 강조드렸어요. 강의하면서. 제발 6억 넘는 분들은 등록해도 양도세 중과 배제가 안 되니까 좀 제발 알아보고 하셔라. 조심해서 하셔라. 근데 막 등록하는 거죠. 막. 중공공. 그 당시 8년짜리로.
그냥 막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년 지나 보니까 종부세 내라고 나온 거예요. 아니 왜 내가 종부세 내냐? 나 분명히 8년 장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국토교통부에서 선생님 그거는 저기 국세라서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이렇게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세무서에 전화했더니 아 선생님 그냥 8년 장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희는 요걸로 합니다. 6억이 넘었냐 안 넘었냐 임대료 증액 5% 지켰냐 요것도 19년 2월달에 나온 거죠. 황당한 거죠. 나 분명히 8년으로 했는데 8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선생님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이제 국토부 자료에 있는 그 세무서 국세청에 있는 자료 요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요. 우리는 여기 있는 걸 보겠다. 자 마찬가지예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8년 이상 하면 50% 그리고 10년 이상 하면 70%인데 이것마저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8년에서 그냥 자동 말소 시켜버리죠. 그러니까 아파트는 70% 하고 싶어도 안 되죠. 장특공. 그리고 사업자 본인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이거 굉장히 단순하게 쓰여 있지만 어마어마하게 요건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저것만 놓고 그냥 턱 하고 등록하신 순간 제 주변에 한순간의 차이로 4억 날라가신 분이 있다 그랬죠. 진짜 그 얼토당토 없는 요건 하나 못 지켜가지고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임대소득세 경감 종부세 합산 배제 나오는데 이거 역시 위에 양도세 중과 배제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해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지방세 여기는 이제 시군구청으로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취득세 감면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자 그리고 60면적 전용 면적 60 그리고 85 넘는 경우에는 50% 감면되는데 옆에 별표 쳐있죠? 임대주택 20호 이상 등록하는 경우 지금 같은 경우 20호 이상 등록하면 뭐라고 불리죠? 적폐라고 불리겠죠. 근데 가끔 가다가 분양사무소 이런 데에서 막 그래요. 전용 면적 60 넘어도 등록하면 50% 감면된다고 취득세 절대 그런 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진짜 신중하셔야 돼요. 곳곳에 지뢰가 폭탄이 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폭탄을 피하셔야 되기 때문에 임대인 같은 경우라면은 공적 의무사항을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고 임차인 같은 경우라 하면은 우리 집주인이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지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주장하셔야 되겠죠. 자 아주 대표적인 거 5개가 있으니까 그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임대 의무 기간 내에 불법 양도를 했어요. 자 4년 아니면 8년 이제 지금부터 이제 10년이죠. 지금은 자 그렇게 이제 의무 임대 기간을 지켜야 되는데 그 경우에 임대사업자가 아닌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매매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과태료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의무 임대 기간 준수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 받을 수 있어 없어요? 못 받는 거죠. 못 받는 거죠. 자 보세요. 서울 성동구에 있는 50대 A씨는 2017년 11월 당시 시가 6억 상당의 아파트를 취득해서 8년으로 등록했는데 3년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4억 원 상당의 양도 차익을 남기고 팔았다. 제가 그 약간 좀 행간의 의미를 좀 보면은 지금 이 보고서에 물론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 보고서에 있는 세 줄을 딱 보면은 이 성동구에 있는 50대 A씨를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묘사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팩트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 경우에 여러분이 성동구에 살고 있는 50대라고 했을 때 자 요렇게 해가지고 팔잖아요. 자 파는 순간 어떻게 된다? 일단 과태료 30만원 나와요. 한 건당 의무 임대 기간 준수 안 했기 때문에 물론 곧바로 3천만 원은 안 때릴 거예요. 이거보다 좀 더 작게 할 거예요. 자 그리고 해당 내용을 과세당국에 통보했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가 아닌 한 양도세 중과 들어가요. 2주택 중과면은 아까 보신 것처럼 10% 이상 포인트 오히려 위에가 더 잘 돼 있네. 2주택 중과면은 장특공 다 사라지고 가산세율에 기본세율이 10% 포인트가 붙고 6월부터는 20% 3주택 중과면은 20% 이제 6월 이후부터는 30% 포인트가 붙어요. 와닿지 않으시죠? 양도차익 1억이었을 때 1,500에서 2천만원 세금 낼 거를 중과 들어가면 최고 5천만원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냥 반 이상 뜯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과태료 3천만원 내면은 1억 올랐을 때 남는 게 뭐가 있죠? 아무튼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 임대 기간을 안 지켰다.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잡혔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런데 이거는 진짜 제가 할 말이 좀 있는데, 그냥 제가 들은 이야기만 할게요. 저도 이거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관할 지자체 공무원이 이래요. 이거 내가 정말 사정이 있어서 팔아야 되는데 어떡하냐. 그러면 이제 임대사업자한테, 같은 임대사업자한테 팔아야 되는데 안 팔린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진짜 지자체 공무원 그래요. 선생님 그냥 과태료 내고 파세요. 이래요, 진짜. 근데 이걸 잡았다는 거지.
자, 어쨌든 계속 갑시다. 두 번째, 일단은 사실 전달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두 번째,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임차인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잘 보셔야 돼요. 자, 의무 임대 기간 같은 경우에 본인이 거주한다? 이건 불법이에요, 이거는. 예, 이건 명확히 불법이다. 자, 가끔 가다가, 아니, 무슨 소리냐. 임대차 3법 같은 경우에도, 내가 들어가서 살면은, 나나 가족이 들어가 살면은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걔는 미등록 임대주택은 가능한 거고, 등록 임대주택은 그거 안 돼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서울 중랑구 60대 B씨는 15년 당시 시가 3억 2천 상당의 아파트를 5년 단기 임대 유형으로 등록을 하고 세입자를 둔 것처럼 가정해서 본인이 해당 임대주택에서 거주했다. 그리고 각종 세제 혜택까지 받았다. 이거는 진짜 잘못한 거죠. 이거는 진짜 잘못한 거죠.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위반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0만 원 부과 및 등록 말소까지 가능해요. 지자체장 직권으로. 그리고 해당 내용을 과세당국으로 통보했기 때문에 이때 과세당국 되면은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국세청에서 저 의무임대 기간을 딱 보는데 실제 자기가 임차한 게 아니라 거주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의무임대 기간에서 다 카운트 뺍니다. 자, 카운트 빼면은 여기 나오죠. 요게 이제 국세청 자료라 그랬죠. 여기 보시면은 다주택자 중과 배제의 임대요건 뭐 8년, 2018년 3월 30일 이전은 5년이라 그랬잖아요. 저 5년을 내가 해야지 양도세 중과 배제가 되는데 내가 실제 거주한 거는 다 빼버려요. 그럼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 못 받는 거죠. 물론 이제 아파트라면은 자진말소 가능하니까 의무임대의 절반만 해도 되지만 그건 조금 어려운 이야기예요. 거기까지 가면 이제 너무 깊숙해지니까 제가 거기는 좀 다음에 할게요. 자, 어쨌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임차인들은 뭘 아셔야 되냐면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등록한 임대주택이다. 그런데 집주인이 무슨 이상한 핑계를 대고 내가 들어와 산다 그러면은 택도 하지 마라 그래요. 임차인 동의 없으면은 등록 해지도 안 되고 내가 나갈 이유도 없어요. 의무 임대 기간 동안에는. 자동 말소 되기 전까지. 가끔 가다가 그걸 모르신 경우에 좀 악용하는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임차인들이 잘 알고 있자. 자, 3번. 임대 의무 기간 내 재계약 갱신 거절. 이것도 잘못한 거죠. 자, 서울 양천구 60대 C씨는 2013년 12월 아파트 유형을 8년 장기임대 유형으로 등록을 했는데 준공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준공공이 14년에 나온 걸로 아는데. 자, 어쨌든 8년으로 했는데 각종 세제 혜택을 받아왔음에도 기존 임차인이 임대기간 내 적법하게 재계약 갱신을 요구했으나 결혼한 자녀가 거주한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후 즉시 퇴거를 요청한. 이건 택도 없는 소리다. 등록 임대주택은 이거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다만 미등록 임대주택은 본인 또는 직계, 존속, 비속, 가족이 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들어올 수 있죠. 그러니까 둘의 차이를 좀 명확하게 아셔야 된다. 아시겠죠? 네. 자, 위반건에 대해서 과태료 500만 원 부과하고 등록 말소 가능하고 해당 내용을 과세당국으로 통보했다. 자, 이 경우에도 아까 임차기간 채워야지 각종 혜택 간다고 그랬죠.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뭐 그런 것들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혜택 못 받아요. 네. 그쵸? 자, 4번. 자, 4번이 진짜 핫 이슈야, 핫 이슈. 제가 봤을 때는 진짜 4번이 핫 이슈입니다. 자, 임대료 증액 제한 위반. 이게 이제 여러분들 알고 있는 5%를. 이거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정말 순간 까딱하면은 그냥 다 날아갑니다. 자, 인천 연수구 50대 D씨는 1억 5천만 원에 분양받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2016년 4월 5년 단기임대 유형으로 등록한 후에 본인의 조카에게 보증금 1,000만 원으로 임대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본인의 친인척이라 하더라도 그냥 시세대로 하거나 그러면은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저게 이제 시세보다 너무 낮거나 그러면 증여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만 보면 문제 없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신규 임차인에게 임대료 주변 시세 증가 등을 사유로 증액 비율을 초과한 500에 45만 원. 요걸로 임대했다. 자, 이제 요걸 약간 좀 이게 좀 세게 표현하기 위해서 증액 비율은 이제 1086%라고 이제 막 이렇게 딱 세게 때렸는데, 자, 일단 왜 틀렸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고, 이렇게 틀렸을 때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이제 가장 그냥 다 털리는 케이스. 자, 위반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500만원 부과. 500만원 부과. 자, 위반 계약 보유 건별 과태료가 차등 부과인데, 한 건이면 500만원, 둘에서 9건이면 1000만원, 그리고 10건 이상이면 2000만원. 각각입니다. 각각. 아시겠죠? 각각입니다. 자, 그리고 위반주택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은 민특법 제44조에 따라서 증액 비율 초과분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 임대인 50대 DC는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과태료 세게 얻어맞고요. 자, 그 다음이 뭐냐면은 해당 내용의 과세당국으로 통보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봐가지고 5% 어기면은 관련된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배제 그냥 싹 다 털립니다. 그게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다음에 이거 국세청 자료 안 해도 되겠는데 이거. 여기 보시면 보세요. 여기 이게 국세청 자료라 그랬잖아요. 종부세 합산 배제,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어기면 탈락. 19년 2월 이후분. 양도소득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도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도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고율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도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장특공제 추가 공제하는 것도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5%다 있어요. 5%다 있어. 그냥 5% 넘기면은 과태료 그냥 얻어맞고 뭐 세제 혜택 하나도 못 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자체장 직권으로 그냥 말소 당할 수 있다. 그냥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진짜 조심해야 되는데, 자, 문제는 저 5%를 내가 계산하기 너무 힘들다는 거죠. 아니, 내가 조카한테 1,000만 원 했는데 이걸 내가 이제 새로 들어온 사람한테 최초 계약이 아니라고 가정을 하고, 최초 계약이 아니라고 가정했을 때 내가 뭐 얼마나 받아야 돼? 그러면 보통 사람들 어떻게 돼요? 부동산 가죠. 부동산 가서 물어보죠. 왜냐면 시세라는 게 있으니까. 요즘에 월세 시세가 얼마예요? 그러면은 한 500에 40 정도 돼요. 한 45 정도 되면 들어올까요? 들어오겠죠. 자, 근데 서로 동문서답하는 거죠. 저 임대인 D씨는 등록임대주택이라는 걸 당연히 말을 안 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럼 그 말을 들은 부동산에서는 어떻게 알겠어요? 말을 안 했으니까 내가 등록임대주택이 어떻게 알아요? 그냥 시세대로 말만 했을 뿐이죠. 그런데 이제 저게 폭탄을 맞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해볼까요? 보증금 1,0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월세를 받고 싶어. 보증금 500에 X값. 어떻게 할까? 이해되시죠? 지금 케이스? 자,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고 싶잖아요. 모두의 꿈 아닙니까? 자, 지금 사례는 뭐예요? 1,000만 원 전세라는 거예요. 1,000만 원 전세.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보증금 500에 월세 얼마. 우리는 이게 궁금하잖아요. 이게. 맞죠?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아, 나 분명히 부동산에서 된다 그랬는데. 시세가 있는데. 자, 렌트홈 가야죠. 렌트홈. 검색창에서 렌트홈이라고 치시고,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나올 거예요. 여기 남녀분은 몇 년째 바뀌지 않네. 계속 똑같네, 진짜. 자, 여기 보시면 이 똑같은 남자 여자분 확인하시고, 예, 똑같은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분 확인하시고, 여기 보면은 임대료 인상률 계산기 요거 있습니다. 자, 계산을 합시다. 아마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변경 전, 변경 후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례에 나온 거는 몇 년 전이라서 약간 다를 수가 있는데, 이제 기준금리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자, 변경 전 얼마였었죠? 1,000만 원이었죠. 그리고 월세는 빵원. 요게 이제 보증금이고 월세란 말이에요. 나는 얼마에 받고 싶어요? 500의 X값이죠. 여기 나왔잖아요. 500의 X값. 그러면은 내가 500은 알잖아요. 500만원 보증금. 여기 모르잖아요. 그쵸? 요거는 놔두고 지금 현재 인상률 5%, 그리고 기준금리가 2% 떨어져가지고 확 줄어들었어요. 여기서 이제 계산하면 돼요. 계산하면 돼요. 기대되시죠? 얼마 나오는지. 아까 이 사람 얼마 받았다고요? 45만원. 자, 계산해보자. 얼마 나온다? 11,458원. 지금 11만원도 아니고 11,458만원. 아니, 458원. 이해되세요? 등록 임대주택 갖고 계신 분들은 저 11,458원도 다 받으시면 안 되지. 그냥 뒤에 잘라요. 그냥 버려요. 뒤에 버려. 뭐 11,000원 아니면 만원 그렇게 받으시는 게 아주 안전해요. 근데 아까 얼마 받았어 이 사람? 500에 45만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1086%를 초과했다 이런 숫자가 나오겠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등록 임대주택은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그냥 잘 모르는 상태에서 뭐 혜택 준다고 하니까 그냥 막 등록하시면 절대 안 돼요.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요. 항상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거를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임대인들도 당연히 임차인 입장을 이해하셔야 되고 임차인들도 좀 임대인 입장을 이해하셔야 돼요. 서로 간에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 서로 뭐 이렇게 원수 줬어요? 왜 계속 싸우고 그래요? 각자의 사정이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임차인들은 여기서 살면은 자기는 안전하게 좀 그래도 상대적으로 보장받고 나가잖아요. 대신 자기는 편하게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들은 세제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는 편하게 있으면서 세제 혜택도 받는 거를 싫어한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반대로 임대인들 5%못 올리지만 세제 혜택 많이 주잖아요. 그러면 나는 세제 혜택 받는 대신에 조금만 올리셔야지. 근데 자기는 세제 혜택도 받고 5%도 더 올려받고 싶고 심지어 자기가 막 살아.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완전 불법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세상은 뭐 물론 이제 제가 이제 뭐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연배 높으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빛과 그림자가 있잖아요. 좋은 게 있으면 나쁜 면도 있고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는 거고 그런 것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자, 죄송합니다. 저는 껌을 지금 안 씹고 있는데. 자, 임대차 계약 신고 위반. 요것도 한번 볼까요? 네. 자, 보시면은 임대사업자가 있고 취득 후 8년 장기임대 등록을 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진짜 좀 잘못하신 거예요. 자, 경기 평택에 살고 있는 40대 이씨 15년 10월 원룸 다세대 주택 18개호 시를 8년 장기임대 유형으로 등록했는데 6년 동안 단 한 번도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오지 않았다. 그런데 세제 혜택은 지속적으로 제공받았다. 이거는 좀 이상해요. 왜 그러냐면 저렇게 신고를 안 했는데 세제 혜택이 어떻게 가능하지? 지자체하고 세무서가 서로 연계가 안 돼서 그래 아직까지. 자, 여기에 대해서 위반건에 대해서 과태료 500만원 부과하고 추후 보고 불응 시 등록 말소. 그래서 지자체의 보고 요청에 3회 이상 누차 불응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장 직권으로 등록 말소 가능하다. 요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위반 사례는 특히 임대인이라면 반드시 아셔야 되고 그 중에는 임차인들도 아셔야 되는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진짜 그거 알고 내 권리는 내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서 집주인이 얼토당토는 소리 한다 그러면은 안 된다고 하시는 거죠. 예. 물론 이제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좋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그런 사정이 있으면은 본인 그거 동의가 없으면은 따로 그거 등록 해지라던가 매도도 안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냥 다 여쭤보고 더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신다고 하면 그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냥 하는 거죠. 그건 그냥 내가 포기해야 돼요. 예. 그쵸?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끝이 안 납니다. 정부는 21년도에도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서 등록임대 관리 강화 기조를 유지하고 사업자의 공적 의무 위반 합동점검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 추진할 예정인데 올해 보면은 좀 더 나올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점검 시점이 2020년 9월에서 12월이었잖아요. 근데 이걸 좀 더 앞당겨가지고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한대요. 7개월간. 전국 지자체 동시 추진할 계획이다. 자, 그리고 2020년에는 임대 의무기간 준수 중심으로 점검을 추진했지만 2021년에는 임대료 증액기한 이거 5%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요게 한번 어기면은 과태료에 세제 혜택 박탈까지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폭넓게 점검할 계획인데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이게 약간은 좀 예고성,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약간 겁주기. 그렇지만 반드시 하긴 할 거예요. 사실 지금 나온 이 결과도 대상이 160만 채 정도 있는데 전수조사는 했다고 하는데 약간 퀘스천이긴 한데 일단 이제 뭐 그거는 이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 일단 결과 나온 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좀 아셔야 되고요. 뒤에 보면은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사항이 쫙 나와 있어요. 요거는 제가 제 텔레그램 채널에서 한번 공유 드렸는데 우리 시간이 그래도 좀 영상이 길긴 하지만 이거 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은 제목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단계별로 정리하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보면은 임대차 계약할 때 그리고 임대차 계약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임대하고 있을 때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기타 사항으로 해가지고 대표적으로 한 10개 정도가 있는데 등록임대 사업자분들은 당연히 아셔야 되고 임차인들도
필요하면은 잘 챙기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임대차 계약할 때 첫 번째 임대사업자 설명 의무. 요거는 최근에 바뀐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 설명을 들었음이라고 임차인이 뭐 적는 게 있어요. 그거 사인 안 들어가면은 지자체에서 돌려보냅니다. 다시 쓰라고. 가끔 가다가 저 양식을 옛날 거 쓰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이거 잘못하면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나와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자, 그리고 두 번째, 소유권 등기상 부기등기. 등록 후 지체 없이 등록한 임대주택이 임대 의무 기간하고 재산이라는 거를 소유권 등기 부기등기해야 돼요. 요것도 500만 원이야.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근에 되는 거죠. 세 번째,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요거 진짜 많이 당하십니다. 조건 변경되고 나서 3개월 안에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 많이 실수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내가 이제 좀 전세가 혹시 좀 잘 안 나갈까봐, 월세가 좀 잘 안 나갈까봐 미리 좀 여유있게 한 4개월 전에 한 거예요. 그래서 4개월 전에 임차인하고 계약서를 쓰고, 표준 계약서를 쓰고, 그리고 이제 4개월 후에 이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전세 잔금,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하는 그날 이제 해가지고 신고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때 기준이 되는 날짜는 잔금일이 아니고 계약일이에요. 근데 그 사람 4개월 돼버렸죠. 이거 제가 그림으로 좀 보여줄게요. 그림으로. 이거 진짜 당하기 좋아요. 부동산에서도 깜빡해요. 자, 전세 계약을 여유있게 하고 싶어서 1월달에 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전세 잔금 실제 시작일이죠. 임차가 시작하는 날인데 이때가 4월이라고 합시다. 4월. 나는 이때 미리 계약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4개월이 지나서 4월부터 이게 시작이 됐는데 3개월 안에 이거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3개월 안에 이거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럼 이때 3개월이 기준이 되는 게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자, 여러분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답을 달아주세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답을 달아주세요. 이 3개월 안에 신고되는데 그 날짜 카운트 되는 기준이 1번일까? 2번일까? 자, 1번 나왔고요. 1번 나왔고요. 1번. 좋아요. 아이고, 다행이네. 다행이네. 이거 2번으로 하면 큰일 납니다. 1번이 맞습니다. 1번. 요때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2번으로 아신 분들은 어떻게 될까? 2번으로 아신 분들은 4월달에 이제 룰루랄라 지자체를 가는 순간 뭐라고 나올 거예요? 아, 선생님 여기 3월까지 하셔야 되는데 넘으셨네요. 과태료 1000만 원이에요. 이렇게 나올걸요? 여기 나온 거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레이첼 K님 아시겠죠? 이게 모르면은 우리가 이제 상식적인 수준에서 막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모르면 과태료는 지자체에 가서 물어보시고 관련된 세제 혜택은 세무서에 가서 물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물어보기가 뭐 잘 모르겠거나 좀 급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한테 불리한 걸로 하자. 나한테 불리한 걸로. 자, 그러면 2번이에요? 1번이에요? 1번이 되겠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요즘에는 그런 일 없지만 4번 표준임대차 계약서 양식으로 안 썼다? 이거 안 되죠. 이거 간 큰 임대인입니다. 1000만 원 나와. 1000만 원. 자, 그리고 임대차 계약하고 나서 임대료 증액 제한 의무 요 5%. 요 5%. 5% 이거 넘기면은 한 채당 3천만 원 이하. 3천만 원 이하. 그런데 요거는 과태료만 그런 거고 세제 혜택 몽땅 다 날아간다고 아까 보여드렸죠? 네, 조심하셔야 되고요. 임대 의무기간 준수 의무 요거 한 채당 3천만 원. 임대차 계약 유지 의무 특별한 귀체 사유가 없는 한 계속해서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임차인이 로 인한 귀책 사유가 뭐냐? 뭐 예를 들어서 뭐 3개월 연체, 부재시설 고의 파손 멸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법률 전문가분한테 좀 상담을 받으셔야 되겠죠. 어쨌든 이거 안 지키면은 1,000만 원이야 과태료 나옵니다. 세제 혜택도 못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타 임대사업 목적 유지 의무. 만약에 오피스텔을 내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 그러면 주거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로만 써야 되는 거죠.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서 임대 의무관 종료까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니다. 이게 보증보험이죠, 이게. 야, 이제 요게 이제 좀 크죠. 저게 좀 약간 이제 이게 이제 또 올해부터 큰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보고나 검사 요청할 때 협조 의무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페이지는 과태료 부과금액, 즉 2019년 10월 23일 이전의 위반 행위. 여기 보시면은 뭐 과태료가 뭐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비싸봤자 1000만 원, 뭐 이런 거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3000만 원 하죠. 원래 저 3000만 원도 5000만 원까지 올리려다가 줄였다는 그런 말이 들리던데, 뭐 이제 과태료는 뭐 상황 따라 다르겠지만, 글쎄요.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우리 주변 사람들의 국민의 아니, 그 건강에 위협을 해야 할 수 있는 마스크 제대로 안 쓰는 것도 10만 원이거든요. 근데 임대주택 이 사람들은 그게 300배죠. 3천만 원. 예. 그렇다고요. 아무튼 좀 그런 게 좀 그렇긴 합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시면서 보시면 좋겠고, 여기 쭉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변경됐다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제 보고서가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이제 향후 계획이 이렇게 된 경우에 이제 과세당국으로 통보가 된다. 그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에 이제 국세청이 조사하겠다. 그래서 어긴 경우에는 세제 혜택 박탈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신문 기사 보실 때 신문 언론사들은 어쩔 수 없어요. 좀 그 자기들 좀 이렇게 관심을 끌려고 약간 좀 굉장히 좀 자극적으로 이렇게 좀 쓸 수밖에 없는데, 그냥 딱 제목만 보면 임대주택 임대 사업자가 굉장히 나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일부 잘못된 경우도 있겠지만 다 그런 리스크를 떠안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제목이 아직도 저는 계속 기억이 나는데, 뭐 혜택 챙길 건 다 챙기고 뭐 세금 뭐 의무 임대 하나도 안 지켜 뭐 그런 거 없어요. 의무 임대 뭐 이게 의무상 안 지키면은 다 날아갑니다. 그거를 만약에 못 잡아서 그러겠다 그러면은 그건 관리 당국에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쪽 내용을 좀 많이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임대인들은 당연히 이런 공적 의무상 있는 거, 지금 계속 오늘 하고 있는 거는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 등록 임대주택에 있는 임차인들은 훨씬 더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많기 때문에 내 권리는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임차인들이 모두 딱 떳떳하게 말을 하셔야죠. 그래서 챙겨 가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자,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가장 좀 충격적인 게 요거 아니었을까 싶은데, 요거 5%. 11,458원이었다. 그런데 그분은 무려 45만원. 뭘 믿고. 제가 봤을 때는 몰라서 했으니까, 몰라서 했다의 한 표. 진짜로. 제가 그분을 편 들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저런 식으로 해서 틀려가지고 계산 틀린 사람이 제 주변에 엄청 많고요. 이제 뭐 지금 뭐 모집 중에 있긴 한데, 제 세금 정규 과정에도 이제 저걸 일부러 계산한 거 제가 한번 쫙 다 풀어 드리긴 했어요. 근데 보시면은 엄청 복잡해서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계산기 여기 그냥 렌트홈 집어넣고 그냥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저거 내가 월세에서 전세로 갈 때, 전세에서 월세로 갈 때 어떻게 하실지 모르시면 그냥 렌트홈 계산기 집어넣으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셔야지, 그냥 뭐 옆집 시세 얼마인지, 부동산 시세 물어보고 했을 때 정말 큰일 날 수 있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세제 혜택, 이제 3,600 몇 건에 대해서 이제 국세청에서 조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조사하고 나서 세제 혜택과 관련된 룰, 뭐 5%라든가 의무 임대 기간, 예를 들어서 아까 자기 가족들이 들어와서 막 살아버렸죠. 근데 가짜로 이렇게 임대한 것처럼 했다고. 그럼 다 의무 임대 기간 다 카운트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그냥 받을 수 있는 혜택 거의 다 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부분까지 아셔야지
된다. 그리고 왜 내가 이렇게까지 복잡한 걸 알아야 되느냐. 임대주택을 등록했다면은 어쩔 수 없어. 법이 그렇게 생겼어요. 취득세, 재산세 관련된 거는 지자체고, 종부세, 양도세는 국세라서 관리하는 데가 달라요. 그래서 내가 양쪽을 다 알아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네. 이렇게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도움 되셨다면은,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많은 내용, 그리고 좀 정기적으로 바뀐 세금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멤버십, 제가 한번 그 링크 드렸었죠. 제 멤버십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고, 아마 2월 중, 3월 중에는 이제 제 별도 사이트가 온라인 수강하는 사이트가 오픈이 되니까 그 부분 통해서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공부하시고 학습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러 가지 좀 오래 더 해보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만나 뵙고 또 소통해 보도록 하죠. 자,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뒤풀이는 짧게 5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각자 상황에 맞춰서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처음에 방송했을 때 좀 약간 그 버벅이는 게 있었는데 그 부분 좀 이게 좀 불편하셨다면 양해 말씀드리고, 뭐 이 잡음이 약간 좀 들어갔나 봐요. 왜 그렇게 그 부분 좀 해주시고,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좀 시간이 지나면 얼굴이 빨개지는 거는 이 방이 좀 오늘 약간 덥네요. 보일러를 괜히 킨 것 같아요. 그래서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다음 영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